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충치나 치주 질환 등으로 우리 치아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라는 단어는요, 정말 많은 대중들이 알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아주 대중적인 치과 치료가 되는데요. 이 임플란트 시술이 또 말만큼 그렇게 간단한 시술은 아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구강 상태는 물론 전신 건강도 고려해야 되고 아주 꼼꼼한 계획이 미리 앞서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까다로운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서 따져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치과 하면은 네네.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맞습니다.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치과 특유의 냄새 있어요. 예. 있고 있고 있습니다. 예. 또 아주 무서운 그 잉한 소리 네,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취 주사. 네. 이거 너무 아프죠. 그 앞서서 말씀하신 냄새 부분은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예전에 사실 한 20년, 네. 30년 전에는 제가 어느 장소에 가면 이 냄새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병원에서 일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 주신 대로 이 마취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정기 점검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취 행위가 동반되는데 여러분들 그 잇몸 쿡 찌를 때 한번 아프죠. 또 마취액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입했냐에 따라서 압통이 생기면서 두 번째로 또 아프게 되죠. 맞아요. 해결 방법은 세심한 어떤 배려 속에서 가능한데 치료할 부위를 먼저 연고 마취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난 다음에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천천히 주입되는 거죠. 그러면 압통이 없고 찔릴 때도 미리 표면 마취가 됐기 때문에 사실 통증을 거의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 진료를 하는 일부분의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찾으시면 마취도 편안할 수 있고 제 경우에 보니까 70대에 처음 오셨던 분 중에서 이틀 전에 사실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마취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병원을 알았다면 정말 이 공포증을 안 느껴서 치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맞아요. 또 일부분은 치료가 끝났는데 원장님 이 병원은 왜 마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마취가 일단 편안해지면 치과 공포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마취 안 아프기 위해서 마취를 네네. 하는데 그 마취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아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증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하면 그냥 무작정 가기 싫어하는 이제 공포증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날 저녁에 일단 잠이 안 오고 다음날 치과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또 막 식은땀 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시다가 보면 치료 도중에 계속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치료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니고 근육통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 또는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무의식 세계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이 치료 부위는 30분이나 1시간만 지나면 원래 상황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근육통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면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일부분에서는 이 혈관, 영양제 맞을 때 요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또 이 혈관 잡을 때 너무 무서워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통 마취기를 써서 안쪽에 이미 마취하는 그 자리에다가 수면 마취약을 쓰게 되면 마취하는 동안에 수면 마취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공포에 떨다가 시간을 늦추시면 사실 치과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자꾸 늘어나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치료를 해서 정말 예방 쪽에 힘쓰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다 원하시기 때문에 네. 꼭 겁내지 마시고 이런 수면 마취 아니면 무통 마취 표면에 바르는 약재를 이용해서 또 마취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면 치과 공포증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무서워서 지금까지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이제 기회로 좀 계기로 삼아서 빨리 좀 치과에 가셔서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치료 시기를 늦추다 보면 이제 하나만 이제 손을 보면 될 게 맞습니다. 여러 개가 네. 되기도 하고 그런 네.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이제 치과에서 좀 부담을 좀 네. 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있으면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마침 사례들 가지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화면 보시게 되면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박서진 아나운서님 이거 혹시 치아 몇 개쯤 될까요? 치아 있는 치아요? 예. 밑에 한 21개입니다. 한눈에 안 보이는데. 본인 치아를 네. 원래 정상 치아가 28개인데 아. 이렇게 보철물을 이용해서 수복해서 잘 쓰고 계셨는데 문제는 3개월 전에 갑자기 진지 드시기가 힘드신 상황이 왔고 네. 일부 치과에 가니까 요 21개 치아를 빼는 데 있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 3, 4일 간격으로 2달간 빼자는 치과가 있었고 네. 또 일부 치과에서는 5개까지는 내가 한번 빼겠다. 하지만 혈압도 있고 하시니까 연세도 70대가 넘으셨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5주간에 대해서 뽑겠다. 그 후에 이제 문제점은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질문을 하는 족족이 모든 치과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치아를 일단 다 빼고 최소 2달에서 4달이 지나야만이 심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되신 게 나 가뜩이나 지금 무서워서 사실 치료를 늦추고 스케일링도 잘 안 받고 하셔서 3개월 전에 이게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지금 이 빼는 데만도 한 10번 가까이 다닌다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뿌리를 2달이나 4달 뒤에 심는다는 얘기는 빨리 만들었을 때가 1년인 거고 더 오래 걸리면 1년 반이 걸리는 거죠. 와.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 차라리 주무시는 동안 혈압 상승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그 상태에서 치아를 한 날 다 뺀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개까지도 심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분한테 이제 16개 이상만 심으면 충분히 틀니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뽑고 이렇게 뿌리까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잔존하는 뼈가 건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네. 이분께서 이제 2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 지금 내려가면 겁나서 여기 다시 못 옵니다. 어떻게 다른 치과랑 틀리게 한 번에 다 빼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16개만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차라리 심을 수 있는 한 다 심어주세요. 그리고 저 6개월마다 꼭 검사 받을 테니까 검사할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 사실 그날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20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그날 저녁에 큰 딸이 이분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는데 사형제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누나, 우리 엄마 내가 알기로는 1개 이상 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누나가 사고 쳤으니 엄마 잘못되면 책임져. 하지만 이 가족들의 걱정은 사실은 다 사라졌죠. 언제? 네. 4개월 반 뒤에 이 어머님은 위아래가 다 수복이 되고 이제 편한 생활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치과도 잘 근처에 상담을 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주면 치과 공포증도 해소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 분을 이렇게 처리하고 그 수술이 다 끝난 시간부터 제가 해드린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포가 전류 전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세 전류를 공급을 해줬고, 또 하나는 이 공명에 의해서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 공명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3차례를 더 하고, 물론 마지막 시간까지 계시다가 가셨지만 다음 날 전화했을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직원이 이제 전화 드린 거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전에 이 하나 뺐을 때보다 뭐 크게 그거에 비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마 한 4, 5일 정도를 계속 오시라게 해서 이 혈관에다가 항생제, 소염제 등을 썼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통증 조절 기구를 잘 사용하는 병원을 만난다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덜 아프고 안 볼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수복할 때도 좀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 임플란트를 일단은 심을 때 네네. 잇몸을 째잖아요. 절개하는 네네. 거. 그것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예. 예. 아까 제가 이제 좀 일찍 도착해서 보니까 네. 양 원장님 방송 중에도 끝부분에 네. 요새는 많이 째지 않기 때문에 치질 수술하고도 금방 복귀하십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듯이 예. 모든 수술 자체는 최소 침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임플란트 심을 때 잇몸을 자꾸 벌리냐? 이 잇몸뼈의 두께를 알아야 가장 좋은 자리를 이 치과 의사 눈으로 확인하려고 절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점은 우리 이 턱뼈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게 반듯해도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커브 줬으면 한쪽 끝에 위치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방법을 써서라도 절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비게이션이든 특수핀이든 많은 치과 의사가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무절개로 가능한지 한번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창피한 사진입니다. 이 뼈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하얀색 뼈인데 지금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쳤죠. 그러네요. 창피하게도 제가 28년 이상의 수술 경력을 가지고 좋은 자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핀을 위치시킨 거죠. 그래서 CT상에서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방향을 안쪽으로 1mm 옮기고 각도를 15도 꺾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2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아주 이상적인 자리에 들어갔죠. 근데 예전 같으면 잇몸을 절개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좋은 자리보다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하실 때 이왕 빠진 지 몇 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상담 시에 정말 이런 무절개가 가능한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장점이 있죠. 상처가 적으니까 피가 덜 나죠. 붓는 거 거의 생기지 않죠. 네. 통증도 상처 부위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는다면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수핀을 이용해서 어떻게 무절개 방식으로 시술이 네네. 가능한지 사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자리 보시게 되면 틀니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요 맨 끝에 치아 2개와 이쪽 끝 치아를
고리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부분 틀니를 쓰셨죠. 네. 근데 이분께서 몇 년간 쓰다 보니까 어떤 증상을 느꼈냐면 요치아, 요치아, 요치아 틀니가 연결되는 그 부위의 치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걸 느끼신 거예요. 근데 또 몸이 좋아지면 넣었다 뺐다 할 때 고리가 걸려도 치아가 안 아픈데 내 몸이 피곤하고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지 못했을 때는 치아가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이분은 야 이러다가 치아 최소 3개는 더 빼겠구나. 그러면 임플란트를 지금이라도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폭이 박서진 아나운서님 네. 이쪽 어떠세요? 굉장히 좁게 예. 보이네요. 뾰족해 여기는 폭이 보이고. 예, 상당히 그래도 좀 있어 넓죠.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좁은 폭 때문에 일부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넓은 데는 임플란트를 하고 요이를 깎아서 브릿지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받았고 네. 일부 치과에서는 좁지만 시간이 걸리고 불편감이 있어서 그렇지 임플란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많이 절개하고 인공뼈를 이식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기존 틀니를 최소 2달에서 3달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뼈들이 내 몸에서 내게 되기까지는 최소 8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나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으니까 최소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2가지 고민 때문에 첫째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틀니를 왜 2~3달씩 안 낄까?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수술 후에 바로 끼든 한 2주 후에는 좀 틀니 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거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분을 요 화면 보시면 특수핀을 이렇게 입지시킨 겁니다. 네. 요 상태에서 CT를 찍어서 앞에서 보셨던 사진처럼 방향이 좋은 데는 그대로 뿌리를 심고 각도를 꺾어야 되는 데는 10도 또는 15도 변화를 줘서 이런 방식으로 5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죠. 지금 요 부위 보시면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잇몸이 변화가 안 왔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 당일날부터 2주 동안 부드러운 식사를 하는 조건 하에서 기존 틀니를 그날부터 쓰실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상처를 안 내고 뼈 이식이 되고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4개월 뒤에 보철물이 다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멀리 오셨지만 2가지 만족하신 거죠.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 바로 쓰실 수 있었고 1년 4개월이 아닌 4개월 만에 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쓰고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치아를 만약에 틀니를 안 하려고 브릿지로 본니를 깎았다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요 부위도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런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 틀니는 과연 언제 장착할 수 있는지 완성 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상담 시에 충분하게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분처럼 이제 틀니를 하시다가 임플란트로 네네. 교체할 때 그 치료가 완성되기까지 틀니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네네.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예,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밥을 네. 먹겠느냐.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는 분들 계신데요. 예.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해야 그리고 될까요? 이제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 이 또 전신 질환이 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혈압이든 특히 당뇨 네.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되는데 잘 못 드시면 당뇨 치료에도 좀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도 한번 이를 꽉 물어보시면 여기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지거든요. 엄청난 힘입니다. 네. 이 엄청난 힘으로 계속해서 틀니 면으로 잇몸뼈를 누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맞았던 잇몸뼈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줄어드는 좁아지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를
마음 먹고 용기 내서 갔는데 뼈가 너무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서 할 수 없어요. 이런 판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개하고 복잡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잇몸이 변형이 왔기 때문에 기존 틀니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쪽 오른쪽에 치아가 하나 있으셔서 이분은 부분 틀니를 쓰셨는데 문제점은 3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하나 남은 치아가 가끔은 시큰거리고 틀니는 반대쪽이 너무 덜썩대서 요즘은 이제 밥을 물에 말아서밖에 못 드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오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 고혈압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되 틀니를 그날부터 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겠다 해서 열심히 상담을 아마 다니셨던 것 같고, 이분은 사실 여기 반대편에 2개의 임플란트만 원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뵈면서 100세 시대 75세 앞으로 25년을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 차라리 이참에 틀니를 안 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모의 수술을 한 10분 동안 해본 결과 아래쪽에 6개, 위에 쪽에 7개, 13개의 임플란트를 주무시는 동안 심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참에 위아래 틀니를 안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의 반응이, 원장님, 제가 저희 옆집 사람 최근에 5개 신고 와서 2주 동안 밖에도 안 나오는 걸 봤는데 네. 13개요? 저 못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방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하면 긴장이 그만큼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그렇다면 밑에라도 한번 틀니를 안 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해서 8개를 계획을 했고, 여기 보시면 위턱에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에 65세 이상 분이라 2개의 보험 혜택으로 핀을 위치시켰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상처가 거의 안 나 있죠.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잇몸 폭이 좁죠. 여기에 지금 6개의 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상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틀니는 장착하실 수가 있었고, 이분한테는 2주간만 좀 유동식 위주로 드셔달라. 그래서 이분의 경우 지금은 이제 다 잘 만들어지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하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는 이 우회를 그때 원장님 말씀 듣고 차라리 5개 더 심어서 우회도 틀니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길래 네. 제가 지금이라도 하시죠. 그러면 지금 너무 편하니까 이 본니가 하나 잘못되든 뭔가 불편해지면 그때 차라리 한 6개 정도 심어서 네. 틀니를 좀 안 하도록 할게요 하고, 요새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1년 반째 검사할 때 이 당뇨 약은 이제 안 드시고 식이 조절로 하고 계신다는 아주 좋은 소식.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치과에서 이 높이, 치아의 교합 높이를 잘 맞춰줘서 이 턱 관절을 안정시킨다면 이러한 전신 질환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아주 만족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틀니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를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네네. 텐데 틀니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잇몸뼈가 이제 좀 부족해서 임플란트 네. 식립이 어렵다 이런 말씀 듣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 영상 보면서 네네. 설명 들어볼게요. 일단은 완전 틀니보다 조금 편한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송곳니 자리에 2개의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의 2개의 장치가 딸깍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 완전 틀니지만
안에서 두 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진지 드시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틀니 끼신 분들 재미있는 상황 하나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셔서 원장님 이게 아무것도 이게 걸쳐 있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원장님 병원에 해가 갈까 봐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아, 잘 먹는데?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마 옆에 분들이 나 완전 틀리 가지고 잘 먹어. 이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본인이 불편하다면 이런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이 앞니 쪽에 머리부터 내려오는 신경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이 이 앞니 쪽에 8개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임플란트 또는 4개를 심어서 6개나 8개의 고정을 시키고 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도 크기가 줄어들고 이 앞니에 의해서 고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만 되시고 이 뼈의 조건이 된다면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최소 6개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개까지 심어서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 고정이 잘 되면 그날부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더는 틀니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그날 임시치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린다면 더 이상 틀니를 그날부터 안 끼는 아주 매직과 같은 세상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린 똑딱이로 하시는 것보다는 앞니라도 만들어서 비용이 괜찮다면 부분 틀니, 비용이 더 여유가 나시고 시간 괜찮다면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런 고정식으로 이제는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서 정확한 진지를 드셔야만이 우리가 뭐든지 씹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되죠. 네. 음식물도 잘 드시면 영양분 섭취가 그럼요. 좋아지죠.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는 주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틀니 사용하시다가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가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증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의 사례실까요? 네, 아,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28살이요. 네, 28세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보다 잇몸이 약해져가지고요. 네네네.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스케일링은 최근에 언제쯤 하셨었나요? 스케일링은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면 대충 6개월은 넘으신 거네요. 네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자가적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서 있어도 되고 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요 편안한 자세에서 이 웃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볍게 닫고 그러면 앞에서 볼 때 입술이 닿아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봐줄 수는 없어요. 근데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입 안에 있는 치아가 틀림없이 다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네. 네. 근데 관심 가져보시면 아마 그 28세 나이에는 사실은 출산 경험이 일찍 결혼을 하셔서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99%가 이약물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입술을 가볍게 닿았을 때 안에서 치아가 2에서 4mm 한 요 정도죠.
그 정도가 전체적으로 떠 있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뭔가 일을 하시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무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지금 꽉 물어보시면 이 우각 부위에 굉장히 근육이 뭉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낮 시간에는 우리가 재밌는 상황이 내가 이걸 꽉 물었다가도 여기가 불편해서 5초 만에 바로 벌려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저녁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정없이 치아를 밤에 순간적으로 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치아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내가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안에서 치아가 물려있지 않도록만 신경 쓰시면 낮 시간에 이런 습관이 밤에 나쁜 꿈을 꿔도 꽉 무는 증상을 없앨 수가 있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조 장치를 껴서라도 이 악무는 습관만 없애면 치아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마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봐서 정말 어딘가 문제가 심한 데가 있다면 장치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아마도 28세라는 걸 봐서는 이 악무는 습관만 자가적으로 없애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한 거고 6개월에 한 번 꼭 스케일링 하셔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 가장 빠른 시간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전체적인 사진 찍어서 치아가 정상인지 좀 보시고 작년에 스케일링 하신 거 한번 받으시고 그 두 가지 아마 했는데 이악물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말씀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체크를 하고 정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악무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꽉 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신경 쓰셔도 치아가 아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8세 여성분께서 이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셨는데요. 예전에 좀 연세 많은 분들 전화가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와 잇몸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 사실은 임플란트 연령 자체가 아. 요새 30대신데 한 7개, 10개 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들 오시면 남자분들 경우에는 내가 사실은 술 많이 먹고 담배 피우고 내 몸을 함부로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를 꽉 무는 이 악습관 때문에 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젊은 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을 보다가 보면 대부분들 이 핸드폰 모신이라고 이 목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북목에서 악물기가 또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바른 자세만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치아가 안에서 안 닿고만 있어도 아마 치과 치료를 40대까지는 크게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예상 외로 30대에 7개, 10개 이런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새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 이악물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전화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기 습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이 습관 때문에도 치아와 잇몸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점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자가 진단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을게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틀니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3가지 방법 알아보고 네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치아가 한 10개 정도 있던 거를 다 빼게 됐고 네. 그 10개 가지고 사실은 진지 드시기가 힘들었는데 치과 공포증 때문에 계속 못 하셨고 이 치아가 5년 전에 사고 때문에 한 번에 다 빼야 될 때 이분께서 이제 주변에서
야, 임플란트 하면 막 되게 아프고 너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꾹 참고 치아만 빼고 이렇게 틀니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틀니를 착용하고 이 이를 꽉 무는 이 힘에 의해서 잇몸뼈는 사실 굉장히 많이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5년간 사용한 결과 이 아래쪽 틀니가 말씀하실 때 이 혀가 자꾸 움직이고 진지 드실 때 혀가 움직이면서 틀니가 덜그락덜그락 거려서 치과를 방문하신 분이 되겠고, 네. 저는 사실은 68세에 이런 상태에는 나중에 이게 축이 자꾸 틀어져서 턱관절 쪽에도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이분은 사실 이미 약간 오신 분이라서 모의 수술을 좀 해보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특수 핀으로 절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걸 알았고, 이분한테 선생님 지금 하시게 되면 절개하지 않고 핀만 위치시켜서 주무시는 동안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5년 전에 원장님을 만났으면 좋았는데 3년 전에 갑자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오늘 원장님 치과에 처음 와서 내가 대기실에 앉아서 혈압을 재는데 200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혈압 때문에 수술을 받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디에서 하려고 했는데 혈압 체크하더니 너무 높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비용적인 경우와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16개나 20개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하게 되면 혈압 상승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 윗턱에 이렇게 절개 없이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고, 네. 이 아래턱에도 8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겨졌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16개의 임플란트가 하루에 심어졌고, 네. 만약에 이분을 위에 턱을 심고 일주일 후에 아래 턱을 심었다면 아마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또 굉장히 혈압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매는 일찍마저도 좋다는 속담이 있죠. 네. 이분 수술 끝나고 개슴칠에 눈을 뜨시길래 제가 선생님 하고 흔들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원장님 왜 아직도, 그래서 다 심었고요. 사진 찍고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쉬시면서 공명치료하고 미세전류 치료하면서 붓지 않도록 치료만 받고, 그 네. 경우는 밖에서 그냥 마사지 하는 거니까 사실 공포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치아가 다 없으면 치과에서 사실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 높이를 갖다가 적당하게 맞춰주지 않게 되면 이 턱관절 쪽에서 어긋나 버리면서 고혈압이 더 심해지거나 제3의 어떤 질환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2년째 검사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굴이 아주 동안으로 바뀌셔서 네. 저는 동생분이 오셨나 착각을 한. 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이 보철물을 잘 만들어주고 턱관절을 안정시킨다면 젊게도 해드릴 수 있구나, 그런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로 이렇게 교체하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전화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79. 네, 79세시고요. 지금 일단 보고 계시는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네,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자, 어떤 점이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틀니를 했는데, 네네. 네, 틀니를 했는데 아래는 임플란트를 2개 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위에는 그냥 안 하고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임플란트가. 네.
그래서 그냥 해서 꼈는데 네. 이게 자꾸 빠져. 네네네. 아,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니 쪽은 가끔은 뼈가 부족한 경우에 이 코 위치까지 좀 올려서 심어주는 방식을 쓰면 될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첫 번째,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에 똑딱이도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것도 사실 보이세요. 네, 사실은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 이 두 개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플란트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혹시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 위아래 치아가 없으시면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시는데 임플란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계획하신다면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지금 심겨져 있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신경관의 위치를 건드리지 않고 심을 수 있는 자리에 두 개 정도를 더 심어서 이 밑에도 본니 만들듯이 고정을 시키고 부분 틀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뒤쪽에 신경관의 거리만 괜찮다면 그 두 개 말고 최소 4개나 6개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아래쪽에는 사실 틀니를 장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이 위에 턱에서는 치과에서 아마 뼈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봐서는 사실 고정을 전부 다 시키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 두 자리는 심는 경우가 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99.9%거든요. 그래서 이 위턱에 자꾸 헐거운 거 막으시려면 요 양쪽으로 4개 정도를 계획을 잡으신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사진 정보가 있다면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어봐서 신경관에 문제만 없다면 100세 시대시니까 79세 시대도 아래쪽에 사실 6개 전후에서 임플란트 심어서 틀니를 안 하실 수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전에 치과에서 뼈가 없다라는 말에 근거했을 때는 네. 이 송곳니 부위에 최소 4개 자리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2개씩만 심어서 부분 틀니를 하시면 모든 음식을 다 드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수술을 할 때 뼈가 없는 경우에 한쪽 하는데 한쪽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몇 개의 임플란트를 하든 주무시는 상태에서 충분하게 한 번에 다 수술을 하시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치과를 방문하시기 전에 그 상담하실 때 꼭 그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목록을 꼭 챙겨 오시면 그거에 따른 또 자세한 설명을 해서 네. 안 드셔야 되는 약과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용기 내셔서 위에 쪽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꼭 좀 임플란트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처에 아마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면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병원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드시고 있는 약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실 당뇨가 300 거기에다가 이 혈관 피 흐름 약을 드시고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한쪽이라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수핀이든 내비게이션이든 가볍게 이렇게 흠집을 내기 때문에 아스피린 정도 끊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약 중에서 꼭 드셔야 되는 약과 아닌 약만 잘 구별하시면 되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골다공증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만 아니라면 나머지 약은 아마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요즘은 이 아스피린 정도는 그냥 드시면서 수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보다 센 약,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두 가지 계열만 아니라면 나머지 약은 평상시와 똑같이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상담에 있어서 정말 무절개로 가능한지, 아니면 나를 자는 동안 이게 정말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신다면 아마 수술에 있어서 공포증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설명해 주셨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식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관리 팁도 좀 살짝 더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은 치과 의사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를 봐준 치과 의사가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 있고 코로나 있는데 건강이 잘 있는지 6개월에 한 번 들려서 네. 치과 의사 잘 살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서, 사실은 이 치과 의사가 건강해야 계속해서 다른 치과 의사가 아닌 그 사람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방문해서 잘 사는지 보시면서 스케일링만 좀 체크하셔도 네. 아마 자연치아 임플란트 굉장히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이 세중간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만 잘 체크해 주셔도 사실은 자연치아 임플란트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서 나이를 고려하시면 안 되고, 젊으신 분이든 연세 많으신 분이든 6개월에 한 번 치과 방문해서 스케일링하고 피나면 꼭 치과에 방문한다. 그리고 내 치아가 만약에 아프다면 너무 바쁠 때는 컨디션이 좋은데도 아픈 상태에서는 빨리 가야 되고, 몸이 피곤한데 뭔가 불편할 때는 컨디션이 좋아질 때까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에서부터 이제 관리하는 방법까지 오늘 통째적으로 좀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받는 치료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송영호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